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62입니다. 이름은 오세진. 35년간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기자로 시작해서 부장으로 퇴직했죠. 자식 둘 다 출가시켰고 집도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골프 회원권 하나 샀습니다. 2억 3천. 아내는 반대했지만 저는 말했죠. 여보, 이제 나도 좀 살아야지. 평생 일만 했잖아. 그날은 그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회원권을 산 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파였다는 걸. 그 이후로는 전부 보깃, 더블 보깃, 그리고 오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8천만 원을 잃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잃었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6월 8일 토요일. 날씨는 맑았습니다. 기온 25도. 바람 약간.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였죠. 저는 새벽 6시 30분 티오프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원래 함께 다니던 동기들이 있었는데 다들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하면서 하나둘 그만뒀거든요. 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치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동반자 눈치 안 봐도 되고 제 속도대로 칠 수 있으니까요. 첫 홀, 파4. 드라이버로 200m 정도 날렸습니다. 페어웨이 한가운데. 기분이 좋았어요. 두 번째 홀도 무난하게. 세 번째 홀에서 버디 하나 잡았습니다. 오늘은 90타 깰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네 번째 홀 티박스에 섰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앞에 자리 있으세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키 165cm 정도. 흰색 골프 원피스에 흰색 바이저. 긴 머리를 하나로 묶었더군요. 얼굴은 화장을 했지만 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혼자 치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묘하게 저와 비슷한 눈빛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같이 치시죠. 와, 감사합니다. 저 혼자 예약했는데 조인이 안 돼서요. 혼자 치려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녀는 골프백을 카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오세진 선생님 맞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 봤어요. 평생 기자로 산 남자, 퇴직 후 골프와 함께하는 제 인생. 그 기사요. 사진도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2년 전 퇴직 특집 기사였어요. 후배 기자가 인터뷰 요청해서 한 번 해줬었죠.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별거 아닌 기사였는데. 아니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셨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퇴직 후엔 여유롭게 취미생활 하시는 거. 진짜 멋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멋있다고 말해준 게. 아내는 요즘 저를 보면 한숨만 쉽니다. 또 골프 가냐, 돈만 쓰고 오냐 그런 말만 하죠. 아이들은 명절에나 연락합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형식적인 문자 한 줄. 하지만 이 여자는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 나이는 42.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골프 시작한 지는 3년 됐어요. 남편이랑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회원권 하나 샀는데 남편은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녀요. 그녀의 스윙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버로 150m 정도. 정확했어요. 스윙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처럼 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요. 그녀는 자꾸 제게 물었습니다. 스윙 자세, 그립 잡는 법, 체중 이동 방법. 저는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3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와, 됐다.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자세가 좋아지셨네요. 나인홀을 돌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주문했습니다. 냉면 2그릇. 제가 살게요. 오늘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요. 아니,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선생님은 혼자 치실 거였는데 제가 끼어든 거잖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랜만에 보는 순수함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기자 생활하시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글쎄요. 20년 전쯤에 지방에서 억울하게 누명 쓴 할아버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파헤쳐서 무죄 받아냈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제 손 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와, 진짜 멋있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외로움, 공허함. 저도 아는 감정이었습니다. 후반 나인홀을 돌 때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같이 칠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저도 오늘 즐거웠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몇 타 쳤어? 92타. 요즘 들어 제일 잘 쳤어. 그래.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골프장에서 유리가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도 시간 되시면 같이 쳐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편안한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6월 15일, 6월 20일, 6월 29일, 7월 6일. 어느새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스윙을 배웠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인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부터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아내와 요즘은 대화가 없으니까요. 밥 먹고 자고 각자 시간 보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선생님은 기자 시절에 어떤 일 하셨어요? 주로 사회부 쪽이었어요. 사건, 사고, 탐사보도. 와, 그럼 진짜 위험한 일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한 번은 조폭 취재하다가 쫓겨다닌 적도 있어요. 헐, 진짜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죠.
근데 그게 제일이었으니까. 진짜 멋있어요. 요즘 그런 분 없잖아요. 다들 안전한 것만 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자꾸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7월 중순 라운딩이 끝난 후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근처에 좋은 카페 있는데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러죠. 우리는 골프장 근처 한적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좋았어요. 여기 자주 와요. 혼자 있을 때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혼자 생각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뭘 하고 사는 건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아팠어요. 유리 씨는 충분히 잘 살고 계세요. 골프도 잘 치시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시잖아요. 아니에요. 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세상한테도. 그때 그녀가 울컥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한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7월 말 유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골프채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보시면 뭐가 좋은지 아실 것 같아서요. 그러죠. 언제 갈까요? 이번 주 수요일 어때요? 백화점에 좋은 매장 있거든요. 수요일 오후 저는 강남 백화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더 여성스러워 보였죠. 선생님, 여기에요. 우리는 함께 골프 용품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러 골프채를 둘러봤습니다. 이거 어때요? 타이틀리스트네요. 좋은 브랜드죠. 근데 이건 초보자용은 아니고, 저 이제 초보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많이 늘었다고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아이언 세트랑 우드 3개.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총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너무 뻔뻔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이거, 선생님이 사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아,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상한 말 했죠. 그냥,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골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채가 선생님한테서 받은 거면 뭔가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평생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진짜요.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320만 원. 퇴직 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거였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유리는 골프채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제 행운의 골프채예요.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8월 초 유리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골프채 사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녁 한번 사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죠.
좋아요. 금요일 저녁, 그녀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압구정동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 여기, 비싼 곳인데요. 괜찮아요. 선생님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우리는 와인을 주문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메인 요리가 나올 즈음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하나 알아보는 게 있어요. 뭔데요? 사업이요. 사업. 그 단어에 저는 조금 경계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건강식품이요. 요즘 시니어 시장이 크잖아요. 특히 관절이랑 면역력 관련된 거. 제 지인이 원료 공급하는 회사 운영하는데 투자자 찾고 있대요. 음. 아, 선생님한테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 하기엔 좀 불안해서. 선생님이 기자 출신이시니까 이런 거 판단 잘하실 것 같아서 상담 좀 받고 싶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상담이라니. 그렇군요. 자료 같은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후로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업.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건강식품 사업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1억 5천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골프 회원권에 2억 3천, 생활비로 5천 정도 쓰고 조금 투자해볼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일러. 그날 밤 저는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눠봐요. 선생님은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은인. 그 단어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유리 씨 덕분에 요즘 삶이 즐겁네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골프장에서 공을 치는데 그 공이 계속 물로 빠지는 꿈. 아무리 쳐도 아무리 힘을 줘도 전부 워터에 젖들어. 8월 중순. 그날도 토요일 라운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밝지 않았습니다. 유리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아, 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업이요. 제가 투자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요. 돈 못 쓰게 통장 다 막아버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분이 왜요? 저 혼자 뭐 하는 게 싫대요.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이혼하려면 재산분할 못 받게 한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 제 것 하나 갖고 싶었을 뿐인데 평생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제 힘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리 씨,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시고 퇴직 후에도 자유롭게 사시고 저는, 저는 평생 누구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유리 씨, 그 사업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뭐라고요? 투자요. 제가 할게요. 유리 씨 명의로.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리 씨는 충분히 자격 있어요. 자기 사업할 자격.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꼭 갚을게요. 갚을 건 없어요. 그냥 유리 씨가 행복하면 돼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8천만 원. 퇴직 후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 전액 출금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투자 관련이신가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유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아요. 사업 잘 되면 나중에 배당금으로 받을게요. 네, 약속할게요. 1년 안에 원금이랑 수익금 다 드릴게요. 제가 꼭 성공해서 선생님한테 보답할게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 여자가 절 배신할 리 없다고. 8월 20일, 돈을 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투자 완료했어요. 서류 정리 중이에요. 다음 주에 계약서 드릴게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잘 되고 있구나. 8월 27일, 그날도 토요일. 저는 골프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안 뜹니다. 무슨 일 있나? 9월 3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저는 골프장 프런트에 전화했습니다. 저 회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이유리 씨라고.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손님, 그런 회원은 저희 명단에 없으신데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었어요. 6월부터 같이 라운딩 했는데. 손님, 혹시 동반 게스트로 오신 건 아니세요? 회원 명단엔 그런 분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반 게스트. 그럼 그녀는 처음부터 회원이 아니었다는 건가? 저는 곧바로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골프장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손님, 6월 8일 조인하신 분 명단 봤는데요. 그날 여성분은 김지연 님이시고 동반 게스트로 입장하셨네요. 예약은 남성분 명의로 돼 있고요. 김지연, 유리가 아니라. 네, 유리란 분은 기록에 없으세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짜 이름, 동반 게스트, 그리고 사라진 8천만 원.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 접수하셨습니다. 근데 어르신 계약서나 증빙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녹취는요? 통화 내역이라도? 문자만 조금. 어르신, 이런 경우는 수사가 어려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라면 사기죄 입증이 힘듭니다. 그리고 상대방 신원도 불분명하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수사는 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사건 요즘 너무 많거든요. 저는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천만 원. 35년 일해서 모은 돈.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유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리 씨, 제발 연락 주세요. 돈은 괜찮아요. 그냥 무사한지만 알려주세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디 갔다 와? 골프장. 거짓말.
아내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던졌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320만 원. 골프채 구매 내역. 그리고 레스토랑 30만 원. 카페 15만 원. 이건 그 여자가 누구야? 주말마다 여자랑 라운딩 한다던데. 그 여자한테 쓴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통장 확인했어. 8천만 원 없어졌더라. 어디 갔어? 말해봐. 사기당했어. 뭐? 사기야.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한테 투자한다고 돈 줬는데 사라졌어. 투자? 투자라고? 계약서는? 서류는? 없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35년. 35년을 같이 살았어.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 포기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도 참았어. 나중에 편하게 살자고. 그런데 넌 지금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한테 우리 노후 자금을 날렸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8천만 원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5년은 살 수 있는 돈이야.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당신 혼자 알아서 해. 나 지호한테 갈게. 여보, 제발. 손 치워.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후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텅 빈 마음. 9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실수를 했어. 실수? 8천만 원을 실수로 날려? 아빠, 정신 차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알아. 아빠, 나 실망했어. 지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해.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쉽게 속아요. 아빠도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면 가족 생각은 안 해요. 어머니 생각은? 지금 어머니 혈압 올라가서 병원 다니시는 거 알아요. 뭐? 모르셨죠? 아빠 때문에 아프신데.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안 볼래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굽은 어깨. 이게 나요. 이게 35년간 기자 생활한 오세진이야. 거울 속의 남자는 초라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월.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골프 회원권, 차, 시계, 가전제품. 10월 말. 저는 다시 골프장에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골프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첫 홀 티박스에 섰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쳤습니다. 공은 왼쪽으로 휘었습니다. 러프로 들어갔어요. 역시 안 되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두 번째 홀, 세 번째 홀, 네 번째 홀. 전부 망쳤습니다. 그렇게 9홀을 돌았습니다. 스코어는 엉망이었어요. 58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9홀과 10홀 사이 저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혼자 치세요. 네, 저도요. 요즘 같이 칠 사람이 없어서요. 다들 나이 들어서 그만뒀대요.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저도 비슷해요. 그럼 우리 같이 칠까요? 후반 나인홀.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사람과 함께 후반 나인홀을 돌았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공을 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18호를 마쳤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럼 또 봐요. 저도 매주 토요일 나와요. 그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습니다. 나는 왜 그녀를 믿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나는 그녀가 비춰준 내 모습을 사랑했던 거야. 멋있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내 모습을. 하지만 그건 거울 속 모습일 뿐이었어. 진짜 나는 그냥 늙어가는 평범한 남자였던 거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이혼은 안 할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당신 혼자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돌아갈게. 대신 조건이 있어. 말해. 골프 그만해. 회원권 팔아. 그리고 파트타임이라도 일 하나 구해. 우리 둘이 벌어야 살아.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럴게.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다시는 약속할게. 이번 주말에 들어갈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저는 마지막 라운딩을 하러 나갔습니다. 회원권은 이미 매물로 나갔어요. 다음 주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첫 홀 티박스에 섰습니다.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공을 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윙을 준비했습니다. 뒤로 당기고 체중을 옮기고 그리고 쳤습니다. 공이 날아갔습니다. 똑바로 멀리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맞네. 그렇게 18호를 돌았습니다. 하나하나 집중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치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18호를 마쳤을 때 스코어는 85타였습니다. 제 인생 최고 기록이었어요. 저는 골프백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 11월 중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사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주 3일, 월 150만 원. 많지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좀 편해 보여.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우리는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됐어. 그만하자. 이제 앞만 보자. 아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2월. 저는 오랜만에 동네 체육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파크 골프장이 있었어요. 무료였습니다. 저는 채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쳤습니다. 멀리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10m 정도? 하지만 괜찮았어요.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치세요. 저희도 초보예요. 저는 그들과 함께 파크 골프를 쳤습니다. 실력은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어요. 나는 8천만 원을 잃었다. 가족도 잃을 뻔했다. 자존심도 신뢰도 모두 무너졌다. 하지만 하나 얻은 게 있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손 씻고 밥 먹어. 응, 고마워.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이보다 좋을 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후회하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그녀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저 자신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니까요. 다만, 배웠습니다. 인생은 골프와 같습니다. 때로는 페어웨이로 가고, 때로는 러프로 빠지고, 때로는 벙커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음 샷을 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남은 인생의 파트너는 스윙이 아니라 화려한 스코어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이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바람이 붑니다. 저는 조용히 공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이번엔 벙커가 아니라 페어웨이로 보내자.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이 당신을 벙커에 가뒀더라도 당신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더 현명하게, 이번엔 더 신중하게, 이번엔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